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여러분 혹시 네. 음, 맞아요. 식사하셨어요? 어, 어떻게 그 뭐죠? 영상이 나오던가요? 영상 소리랑? 아, 예. 감사합니다. 최운재님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난 적극적인 사람 아주 좋습니다. 예. 면접 보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분들 바쁘네요. 면접 뵈려면 또 참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면접. 저는 군인이 꿈이어서 군인 면접 봤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탈락됐습니다. 제 책이 보면 나오는데 상당히 좀 괴로웠죠. 근데 지금은 뭐 교사하니까 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도 있고요. 그런 것 같고요.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보자원에 죄송한데 다음에는 1시나 2시에 해야 되지. 저도 11시에 아점 급하게 먹고 예예 들으시면서 과자도 드시고 이때 또 쌍방이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제 학교에 있으니까 예 관심 많이 드세요. 예 최훈재님 어 장은지님 이송미님 박태아님 영광님 임씨님 어,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신 분 임선미님 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혹시 점수 같은 거 없는 거죠? 탈락 이런 거 없어요? 탈락? 네네. 박태양님은 카메라 안 되니까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벌써 또 여러분 반가웠는데 1시간 남았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 바로 코로나 격리 해제, 코로나 검사하러 갈 거고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3명 있다 했는데, 우선 여러분, 혹시 그, 그룹홈 출신 있으십니까? 손으로 표해 줄 수 있어요? 그룹홈? 그룹홈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신 것 같고, 가정위탁이요. 가정위탁 계셨던 분, 한 분, 두 분. 가정위탁이 그룹홈인가요? 아니죠. 다르죠. 예. 뭐, 그룹홈 했다가 가정위탁 갔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 그리고 그냥 우리 시설이라 얘기해 볼게요. 시설에서 계셨던 분. 하나, 둘, 예. 잘 성장했습니다.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차별적인 발언이죠. 시설에 있으면 잘 못 큰다 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냉정하게 받아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화내시지 마시고 제가 왜 잘 컸나요? 그러면 그 당황할 겁니다 아마. 또 시설에서 자랐잖아. 너 그룹홈이었잖아. 부모님 없잖아. 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게 맞받아쳐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견이나 다문화 편견. 어, 아무튼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추지 말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 모르면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부모 없으면 왜 우리를 뭐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뭐 무슨 고아 새끼라든지 뭐 근본이 없다든지 그는 금방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패 줄 수는 없고 명확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명확하게 안 알려주면 계속 편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게 극복될 수는 없을 거예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싸우고 하더라도 편견이 있듯이 우리들의 편견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선생님들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요. 뭐랄까, 그 자녀분들이 경찰이 되고 5급 공무원이 되면 잘 키웠네, 잘 키웠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해요. 학교 현장에서도 불편하고, 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또 한부모 있는 가정, 저 가정은 엄마가 없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해,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라는 얘기 들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내가 거기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괜히 싸움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앞으로 같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어떤 후배가 코로나인데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녔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보육원 출신 그 후배에게 그랬어요. 와,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학원도 다니는구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뜨끔한 거죠. 본인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자신을 그렇게 부모님을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나 심지어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견뎌내야죠. 물론 이 계신 분들 중에는 아기 때 그 완전히 그러니까 미학년기 7살 전에 시설이나 가정 위탁에 들어가신 분 손들어 주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죄송해요. 우리끼리 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룹홈에, 그리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어가신 분. 한 분, 두 분. 그리고 중학교 때 들어가신 분. 한 분, 두 분 계시고. 예,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스포츠 활동할 때에도 이 모두를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엄마를 미워하는 사람, 엄마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아예 무용고인 사람, 그리고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계성 지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뭐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거 다 어떻게 감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설에 방문하면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뭐랄까 깠다는 표현보다도 뭐 혼내는 식으로 갔는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뭐 혼내도 안 되고 뭔가, 물론 제가 성장했던 곳 뭐 30명 후배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더 많아져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교육,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맞죠, 대상 시기적절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더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성님. 그렇죠?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그렇죠? 네. 제가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아까 간식을 먹는데 뭐 입이 얼마나 큰지. 예. 아, 청년들 만나니까 좋네요. 저도 보육원 후배들이 우리 김천에 한 10명 가량 돼요.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낯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낯설어 하겠죠. 제 꼰대인 사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보육원 출신으로서, 보육원 출신, 부모님 없는 사람으로서 거의 몇 명 안 되는 훈장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훈장 누구나 받는 건 아니거든요. 훈장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여러분 여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수, 요일, 목요일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이전에 보육원 후배가 폐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무용고인 그 친구를 한번 제가, 그 친구와 또 다른 미안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 2명을 장례를 치러주면서 우리 한국고아사랑협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죽어서까지 좋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장례를 치러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협회 활동도 하고 여러분들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다른 기업체 후원 받아서 그런 후원하는 그런 당사자 단체 활동을 하고 있죠. 수요일에 제 동생, 유일한 동생입니다. 동생이 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저는 5살, 내 동생이 4살 때 시설에 들어갔고 부득여서 많이 울기도 하고 제가 많이 때리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제 동생은 옛날 20년 전에 17살에 서울에 상경해서 중졸, 중학교 졸업이고 나이트클럽 삐끼부터 포르노 음란물 판매, 그 다음에 배 타고 가요주점 사장 등등등 뭐 산전수전,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동생처럼은 살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럼에도 제 동생은 술 먹으면 엄마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형이 자랑스럽고 형이 제일 멋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졸인 그 동생이 살았던 세계와 제가 성장한 세계는 엄연히 다른데도 다르지만, 저는 유일한 동생,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없고, 어, 근데 유일한 동생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었고, 목요일에 장례를 다 치르고 지금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감정은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때 제 보육원 출신 후배들이 30명이 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 일산 장례식장에 30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왜 왔을까?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살면서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뭐 조문을 오지 않겠죠. 30명이 오게 되었고, 또 심지어 제 후원자이신 분도 100만 원 조의금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으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것이 이틀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어떠한 가족인가, 우리가 같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 가족인가, 아니면 우리를 길러주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가족인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 다 후배들이고 여러분들을 다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라는 게 뭐 특별한 혈연 관계가 아니고, 그러한 같은 아픔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렇게 제가 화수목 장례를 치르고, 유일한 동생, 예, 이 땅에 유일한 동생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동생이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슬프겠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가족이 너무나 많고, 또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려 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조의금을 주셨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베풀면 되는 것이고. 그래,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일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그 당시에 17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창난이며 충무로며 종로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배도 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집니다. 제 동생의 소개는 제 책에 있으니까 한번 좀 또 나중에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딱딱해졌습니까? 오늘 이틀 뒤에 처음으로 강의를 해서 이 강의한다고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시를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면 공개를 하고요. 네.
아까 그림은 제가 어디죠?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웃기죠. 보육원을 나가서도 같이 살라니 싫어요. 이거 자립 지원 전담 기관 그쪽에서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앞뒤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같이 살았는데 전담 기관에 가서 또 단체 생활을 하라니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빈장한 그림이고 18 어른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만드는 잘못된 보육원에 대한 시설 이미지, 퇴소인에 대한 이미지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정말 여러분 선배인 바람교회 스포츠 선배들이 아름다운 재단과 많은 곳에서 이러한 미디어에 비춰지는 시설 퇴소인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19년에 제가 온마이 뉴스에 제 기사입니다. 엄마가 2년마다 바뀌었다. 현재에도 보육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가 무엇이 있을까? 보육사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 어떤 원장은 정말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금을 횡령하고 참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뭐 그룹홈이며 시설이며 정말 많은 곳에서 비리가 장행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건절할 수 있을까? 어떠한 감시 체계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이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균형 있게 보육사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나라의 정부의 어떤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시설이 폐쇄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설장들의 그러한 비리, 공금 횡령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나 부담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나중에 또 저와 함께 일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정부 어떤 행정 공공기관에 관료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아동권리보장원에 근무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응원하고요. 자립지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내용은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을까 싶어서 여러분 같이 공유해 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ready로 표현되어집니다. ready, real, experience, aim, dirty, ear. 그래서 자립은 삶 자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경험이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연 단위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있을 때부터 이러한 자립은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들에는 액션으로 표현되어진다. 그 액션이라는 것은 액티브 영어 말고 뒤에 거만 읽어볼게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개별적으로 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만 우리가 딱 알고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멘토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 그 다음에 레디 액션 잠시 그 맨 밑에 있는 N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무엇일까요? N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네,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도 자립 영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다시 집 떠나기, 돈 관리,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 기술, 지역 사회 자원 활용 기술, 직장생활 기술, 진로 탐색 기술, 자기 보호 기술. 이 아이콘마다 누르면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우리가 다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자립하고 이제 우리 퇴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여러 그 자립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시설에 있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닥치지 않았으니까 잘 경험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던데 참 여기를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부모란 누구일까요? 생부모, 친부모. 좀 낯설죠. 생부모를 낳아준 사람이고 친부모는 키워준 사람. 입양부모 뭐가 다를까요? 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을 겪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차별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여러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 부모님 같이 안 사는 사람 손들어.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족보가 어떻게 되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선생님이 물건 네가 가져갔니? 그리고 가정통신문 주면서 어머니 사인 받아봐. 엄마가 없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머니 사인 받아와가 아니라 보호자 사인 받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선생님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호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좀 당돌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되면 이런 말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여건을 보고요. 그리고 차별을 겪은 상황도 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쓰기.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편지 쓰기. 그리고 어버이날 때 부모님 안마 해오기. 운동회 때 부모님 함께 달리기. 이런 것들은 빼야죠, 아마. 누군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그리고 회사나 대학이나 또 어디 일을 낼 때 부모님 부재로 인해서 너는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니?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불편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시설 출신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차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픈 마음을 먼저 잘 달래야 돼요. 마음이 안 아프진 않겠죠. 여러분도 대학생이 되었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가 인정합시다.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이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인정을 하고 관찰도 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저는 예전에 잠을 많이 잤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라든지 뭔가 차별을 겪었을 때 잠을 많이 잤고요. 그 다음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기. 정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바라보는 예민함과 좌절했을 때 그리고 뭔가 무기력해질 때 시설이나 또 그룹홈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고 같이 자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럴 때 무기력하면서 그 무기력함이 아니라 그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리고 열등감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 항상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만의 멘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후배들의 멘토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별을 이겨내는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장벽, 장벽에 대한 철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베리어는 장벽을 뜻하잖아요. 프리는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용어는 장애인 쪽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들어갔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베리어 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장애물 그런 것들이 베리어가 되겠고 그런 것들을 없애는 단어가 베리어 프리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없이 성장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또 보호 대상 아동들이 겪는 베리어 프리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 좀 더 뭐랄까 끼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끼어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는 는저리 주저리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참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뭐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괜히 고민되는 내용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닌가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바람개비 스포츠들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먼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좋네요. 공유를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좀 이제 쉬워요. 쉽다기보다도 이제 계속 여러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긴 있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봅시다. 맛있는 거 사주고. 예. 김수아님, 예,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첫째 딸은 이수아인데 김수아님 이름이 친근하네요. 제가 체육교사다 보니까 그 체육교사 이승남이라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이 제일 뜻깊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강의가 아주 완벽하다는 내용인데, 네. 송희성님은 예, 전공이 뭔가요 혹시? 어, 최근에도 우리 후배 중에 어, 대학을 중퇴하고 그런 친구도 계셨고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님께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우리 150명 전국의 대학생들 150명 우리 조사해서 생활비가 하루에 한 주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 또 어떤 항목에 돈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그 국회의원님께 하고 넘겼습니다. 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시설에서 30만 원 가량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물론 그 중에 25%는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분도 계셨고 아르바이트로 자기 생활비를 다 감당하시는 분도 계셨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했던 날도 있고요. 또 좋은 또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있고 요즘에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많은 재단에서 또 기업체에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차이가 있다는 거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송희석님, 우리 지하철 정비 자랑스럽네요. 우리 나중에 어디 서울 지하철인가요? 나중에 취직을 지하철 쪽은 대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 예. 정비를 아니 이미 취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가 볼까요, 이제? 제 자랑은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장학사 합격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4번 만에 합격했는데 임용고시를 패스한 사람들 모아서 또 하니까 상당히 힘든 건데 아마 내년에 장학사 발령나면 5년 뒤에 아마 제가 교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3년 뒤면 아마 8, 9년 뒤면 아마 제가 교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여러분 또 오늘 만났다 기억하시고 또 서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네요. 누가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제 얼굴이 크게 나오나요? 어, 어, 제가 3달 전에 5월 달에 방송 나가면서 SBS 파마를 했는데 이제 파마할 때가 좀 되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너무 많이 했고요. 자, 보장을 해서 상당히 싫어하겠네요. 자, 가정 얘기 나왔습니다. 가정, 참,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일반적인 가정, 평범한 가정. 그럼 나는 무슨 가정이냐? 특수한 가정이냐? 죄송해요. 박태양님, 잘생겼다고 또 이거 별 스티커 하나 적어놔야 돼, 제가. 어떤 가정이냐?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또 여기 온화한 가정이냐? 그러면 결손 가정은 무엇이냐? 한부모 가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또 같은 배경, 같지만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결손 가정 아니면 조손 가정 분들에게 그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그 뒤에 플랜카드에 결손 가정 장학금 수여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달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학금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개인정보 보호도 요즘에 받긴 받아야죠. 송인승님 받아야죠. 받고 싶지만 어,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조선가정 장학금 수여 비밀로 하해 주셔야죠.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참 그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래전에 제가 본 기사인데 어떤 보육원에 어떤 봉사단에서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보육원 아동들의 하루 1일 아빠가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빠 그 잘못 쓴 것 같아요. 1일 아빠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원봉사를 가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 기사 자체는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루 아빠가 아니라 하루 자원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난 그들의 하루 아빠가 되었다. 그럼 하루 아빠하고 하루는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희성님 말대로 생색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죠. 국회의원님들이 명절에 와서 사진 찍고 가고 당당히 한번 외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저 사진 찍기 싫어요. 그러면 아마 그 시설 관계자분들한테 상당히 혼이 나겠죠. 네. 아무튼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중학교 때 후원자님께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은 들어오는데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편지를 쓰지 않았더니 그다음부터 학용품을 주지 않더라고요. 고스란히 피해는 제가 당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 더 당당하게 살아서 지금도 그 저를 혼낸 분과 연락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풀지 못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상당히 뭐 정말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겪은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임선미님 말처럼 너무 보여주기식도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지지율 때문에 그런 듯한 느낌도 있고요. 뭐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만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만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 후배들이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인님, 예, 14시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바쁘시니까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또 한 10분가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었고요. 화면 공유가 되어서 이제 다 봤던 내용들이고 이제 너무 파워포인트 너무 잘 만들었죠. 제가 신임회를 기울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애인 비영리 민간단체 수예요. 113개. 그리고 장애인 차단 법인이 73개입니다. 근데 우리 전국의 고아단체는 몇 개 있지 않아요. 두세 개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름을 걸고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OX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참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는 가능하다, 안 된다. 사람들이 자원봉사 와가지고 더 보육원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자원봉사에 오지 않으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고민되고 아동 양육시설에 일일 부모 되어주기 저는 안 된다. 아동 양육시설 출신 공개를 해야 되는가? 가능하다. 안 된다. 개인적인 판단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공개하고 난 다음에 보육원 출신이어서 일을 못해 끈기가 없어. 또 안 했더니 나중에 또 다른 또 불합리한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되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공개를 해야 하는가? 결혼할 때 공개해야 되는가? 네. 사실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좀 다르긴 합니다. 아동 양육시설 선후배는 가족인가? 네, 저는 가족이다. 가족이라도 혈연 관계라도 서로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선후배가 많더라도 챙겨주면 가족이고 안 챙겨주면 가족이 아니고 저는 가능하다. 우리는 버려진 아동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지켜진 아동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게 앞에 발견된 아동이다. 그 여러분 버려졌다 그러면 상당히 좀 뭔가 좀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졌고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보육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낸 위대한 사람이다. 맞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퇴소 후에 부모와 동거, 부모 살 것입니까?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대부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연락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당히 신선하죠. 이런 내용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모든 아동은 어디에서 자라야 한다? 가정. 보육원에서는 왜 뭐뭐를 잊으라고 하는가? 부모를 잊으라고 하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육원에 들어와서 아동들이 울고 그러면 울지 마, 울지 마. 그냥 부모 잊어 있는 게 좋아.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 지도원 분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동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과연 잊을 수 있을까요? 있었을 경우에 다가오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런 불안들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동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아동의 인권만큼 아동의 인권만큼 너무도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보호교에 있는 아이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뭐 혼내지도 못하고 자는 사람 이불 걷지도 못하고 밤늦게 아르바이트 해도 늦게 새벽에 들어와도 혼내지도 못하고 뭐 도덕성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인권 때문에 혼내지도 못하는 아무런 어떤 훈육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아동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다. 아동의 인권만큼 그 시설에서 지켜야 할 책무, 의무가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동의 인권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동이 권리는. 근데 아동들이 해야 될 것들,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는 휴대폰을 9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 피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남자는 여자 남자랑 자고 들어왔는데 혼내지도 못하고 내 몸은 내 몸인데요. 담배 피는 친구에게 혼을 냈더니 내 인생은 내 건데요 라고 이렇게 따지면 사는 아이들. 물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른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아동 인권만큼 저는 의무와 책무도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요. 자립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뭘까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립의 끝은 가정이다. 라는 거죠. 가정. 여러분도 꼭 또 솔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빨리 가정을 꾸리면 저는 자립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가정을 결혼하고 또 불행할 수 있지만 불행의 시작일 수 있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립의 끝은 가정이다. 이제 다 되어갑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 Can Speak는 틈만 나면 민원을 넣어 동네를 들쑤시는 할머니와 원칙주의자 구급 공무원과의 티격태격 하는 그런 웃음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나문희 할머니가 위안부이거든요. 위안부인데 나 같은 험한 과거를 가진 여자와 친구하지 않겠다는 거냐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시장 다른 아주머니가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혼자 그렇게 고생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보육원 출신을 공개한 것을 저는 위안을 얻게 되었죠. 우리 사회 고아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그들이 겪는 어두운 현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현실들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우리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밝힌 것.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가서 위안부 어떤 그 결의서를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인데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도 한 걸음 더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우리 보육원 출신 우리들도 이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숨겨온 진심, 이제는 I can speak,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 우리 중학생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본 영화였는데 제가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쇼맨. 위대한 쇼맨은 난쟁이 샴샹둥이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 털 사나이, 정말 평범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커트 안에서 어떤 만들어가는 위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어떤 노래에 보면 This is me,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 그리고 그 대사 중에 우리는 부모는 외면했지만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당당히 일어설 때 나를 비롯한 내 소중한 가족 친구들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서 성장했지만 어떤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참 울면서 봤습니다. 위대한 쇼맨. 참 좋은 영화이고요. 한번 꼭 봤으면 싶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다 본 책이고요. 정말 이러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정이 무엇이고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먼저 이미 자립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책들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 왼쪽에 있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장애인 작가이신 고정욱 작가님께서 쓴 책인데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이에요. 이 책에 보면 우리 보호 아동에 대한 것은 없지만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누구의 장애인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탈북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편견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정욱 작가님께 연락을 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따뜻한 시선에 대해서 그 편견에 대해서 보호 아동에 대해서 동화로 하나 만들자 해서 내년쯤 올해 들어가서 내년쯤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고정욱 작가님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따뜻한 시선, 편견, 이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국에 있는 1% 찾기. 사실 여러분 바람개비 서포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다 1%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상위 1%. 그렇다면 1%인 여러분들이 그 99%를 찾아서 1%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치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뭐랄까 대학도 포기하고 뭐 전혀 어떤 보육원 퇴소하면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찾아서라도 여러분 1%인 여러분들이 99%의 여러분 친구들이 후배들이 1%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해야 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가능하다면 이거 정말 희망적이고 좀 명목적일 수 있지만 아동 권리 보장원에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관공서나 사회복지과에 여러분 취직하고 우리 당사자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보시면 장애인 국회의원, 그 다음 뭐 탈북 출신 국회의원,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들도 다 계신데 입양부모 출신, 입양부모 국회의원도 계신데 보육원 출신 국회의원 분들은 활동을 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주요 관직에 우리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비밀 특수 부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너무 미래지향적인 말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앞으로 더 불편한 지시를 알리는 것이 우리 후배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빠르게 했죠. 제가 정말 처음으로 특강을 하게 되고 할 말이 많아서 내용이 좀 많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들 그것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이성민님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송희성님 질문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이 힘들 것 같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립을 앞둔 아이들에게 저는 시설에 있는 분들을 더 이용하면 좋겠어요. 이용이라는 말이 이기적이고 나쁜 말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퇴소 후에 5년 동안 관리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고 무슨 주거나 뭐나 대학생들, 여러분 특히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때 어쨌든 가서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고 그만큼 후배들에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3년 다니고 3년 6년 다녔는데 편입해서 6년간 거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물론 용돈은 못 받았지만 그만큼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저는 자립정착금, 제 때는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다 주고 그냥 빵원으로 퇴소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한마디로 하자면 그분들이든 밖에 있는 분들을 다 이용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다 베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저의 생각이었고, 네, 뭔가 다음에 꼭 만나도록 하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제 연락처는 방금 제가 올려드렸고요.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만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받고 싶어요. 네, 연락 주시면 저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님, 김수지 주인님 마쳤습니다.